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광주 전남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려는 듯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미사와 예배가 가능해진 성당과 교회에는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이성한 기자입니다. 빨간 망토를 입은 어린이들이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교회 안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신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성탄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성당에서도 성탄절 미사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위로가 따뜻하게 퍼져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을 안겨줍니다. 트리와 조명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도심 거리는 가족과 연인들로 붐볐습니다.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캐럴과 함께 성탄 분위기가 한껏 고조됩니다. 아이들이랑 연극도 보고 쇼핑도 하고 구경거리도 많이 있어서 시에 나왔는데 연말 연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연말 연시 모두 다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저물어가는 한 해를 아쉬워하고 새해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길 바라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광주와 전남은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산발적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고 해남 4.8, 무안 3.6, 장성 상무대 2.2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눈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지만 광주는 내일 밤까지, 전남 서부권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5.18 당시 동료들의 시신과 옛 도청을 지켰던 시민군 임성복 씨가 지난주 영면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시민군 활동 사실을 지난 5월 저희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유공자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5.18 민주묘지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명패도 없이 서랍장 같은 봉안당에 안치된 5.18 시민군 고 임성복 씨. 80년 5월 낮에는 총을 들고 계엄군에 맞섰고 밤에는 전남 도청에서 동료들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살아생전 동지들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죽어서도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유공자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동료들이 잠들어 있는 5.18 민주묘지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알았을 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전 그것 때문에 슬펐어요. 자식으로서. 그가 남긴 메모에는 당시 20대 청년 시민군이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괴로워했던 고인은 40년 동안 숨겨왔던 시민군 활동을 최근에서야 방송에 털어놨습니다. 저녁마다 처음에는 잠잘 때 식은땀이 벌떡벌떡 나고 TV에 5.18 얘기나 그런 소식이나 그런 내용이나 들으면 아프고 머리가 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의 죽음을 뒤로하고 살아남았다는 마음의 짐은 딸이 건넨 위로를 듣고서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그때 나오기 잘하신 거니까 미안해할 거 뭐 그부 같이 있었던 분들한테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빠가 해야 할 일 있잖아. 아빠가 못했던 일 내가 할게. 평생 5.18의 아픔을 견뎌온 고인은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세상을 등진 시민군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한 것도 한 3년 됐을까?
가족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냐. 그런 말을 들을 때, 아, 이제 왔겠구나. 내 스스로도 치유를 해야지. 내 마음을 다쳐버리면 안 되겠구나. KBC 고울입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까지 추가됐습니다. 오늘 광주에선 남구 목욕시설에서 5명, 광산구 유치원 관련 6명 등 6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확진자 2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되면서 광주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선 가족 모임, 지인과의 접촉 등을 통해 3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와 탄소 중립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사업 중심인 농지은행을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농지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종합관리기구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기능을 사장 직속으로 통합 운영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둔 ESG 경영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국내 웹툰 산업의 연 매출액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웹툰 산업의 매출액은 1조 538억 원으로 2019년 6,400억 원보다 64.6% 급증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웹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5,400억 원이 넘어 손쉬운 불법 유통 경로와 웹툰을 공짜로 본다는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캄보디아 5성급 호텔에서 한국산 딸기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 딸기의 수출 시기를 맞아 캄보디아 푸놈펜의 5성급 호텔에서 바이어들을 상대로 딸기를 활용한 고급 디저트 뷔페를 선보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선 2017년 2만 6천 달러 수준이던 한국 딸기 수출액이 지난해 32만 달러로 증가하는 등 한국산 프리미엄 과일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전체 시 예산의 40%를 투입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내년에 신설되고 확대되는 복지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성호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 중인 광주시는 내년에도 임신 육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합니다. 출산 축하금 100만 원과 매달 20만 원씩 24개월간 주던 육아수당에다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바우처를 주는 등 출생아 1인당 300만 원 수준의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가정 양육수당은 30만 원으로 인상됐고 아동수당 지급 나이도 8살까지 확대됐습니다. 초중고교 입학생에게 축하금을 주거나 임산부에게 가사돌봄, 정리 수납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일단 광주에서 아이를 출생하면 우리 광주 공동체가 책임지고 함께 키워주고 함께 행복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더 발굴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신설됩니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형편에 따라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청년 공동체에 1,000만 원의 활동비도 지원합니다. 신규 사업을 비롯해서 청년 정책들이 70여 개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분들께서 광주 청년 정책 플랫폼에 오셔서 나에게 맞는 정보는 무엇인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알바생의 인건비 50%,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비용 30%를 지원해줍니다. 이 밖에도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안전용품 지급사업 등 사회복지 보건 분야 정책에 모두 2조 7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목포의 한 타이어 매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8분쯤 목포 시향동 한 자동차 타이어 전문 매장에서 불이 나
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폐타이어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된 신안군 갯벌에 대한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갯벌 복원 사업 대상지로 신안 북부권역이 선정돼 4년 동안 150억 원을 투자해 지도읍에서 증도면까지 이르는 갯벌 식생 복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갯벌의 생태적 기능 개선과 해양 생태계 가치 확산 사업을 목적으로 퉁퉁마디 등 염생식물과 해양생물 서식지 제공, 갯벌 탐방로 개설 등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에 대한 부담 비율을 낮춥니다.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 90%를 지원하고 농가는 10%만 부담하도록 해 벼의 경우 1헥타르 기준 평균 62만 원을 기준으로 10%인 6만 2천 원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전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13만 9,573헥타르로 지난해보다 6,900헥타르 증가했습니다. 해남군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올해 국비 4천억 원이 지원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와 탄소중립 체험과 교육을 위한 에듀센터를 잇따라 유치해 기후변화 대응의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와 통합 이전이 이루어지는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등이 들어서고 농업연구단지가 조성되면서 8천억 원에 이르는 직간접 경제효과는 물론이고 취업자도 3,8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